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경고한 대로 아마 민주당이 조율에 대해서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방송에서 절대 조율에 대한 탄핵은 불가능하다, 이런 네 가지 이유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 예상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 이장학의 지도부하고 상의도 없이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 세우겠다, 대법관들까지 한덕수하고. 근데 열린공감TV 정천수는 정인 빼버린 거예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추미애가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도부가 상의도 없이 청문회 세운다, 청문회 안 갈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김용민, 법사위 김용민이가요, 경기도지사 나오려 합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의 국회의원인데, 김용민이가 공수처법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이제 직권남용이나 뇌물 이것만 수사하는데, 대법원장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수사할 수 있게 하자, 공수처가. 그러면 이제 청문회 불출석하는 것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아예 공수처법을 바꿔서 조의대를 수사하겠다, 이런 짓거리를 또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정청래, 멍청래 이자가 이제 어떤 짓을 했냐, 이렇게 탄핵까지 아예 공개적으로 탄핵까지 정청래가 언급했습니다. 정청래가 이제 뭐라고 했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법원장에게 왜 못 갈아치우냐,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대법원장 탄핵을 왜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 보냈고, 박근혜 윤석열도 탄핵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탄핵이 뭐가 어렵냐. 그리고 이제 조의대는 대법원장 사퇴하고 수사받고 변호사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글을 정청래가 올린 겁니다. 참 이런 식으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 그 다음에 수사 공수처, 그 다음에 탄핵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제 조의대 대법원이 있으면요,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프레임이 깨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이런 무죄가 내란 부분이 논다. 자기들이 전담재판부 만들어도 최종적으로 조의대 대법원에서 하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무죄가 된다, 내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조의대가 대법원장 하면 언제든지 이재명 재판을 재개할 수가 있다. 인사권 가지고 판사를 바꿔서 재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법관 회의에서 얼마든지 재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겁이 나니까 어떻게든 조의대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이게 또 대법관도 자기 마음대로 숫자 늘려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하려면 조의대가 추천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어떻게든 조의대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방송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조의대 대법원장은 꿈쩍도 안 하고요. 결론적으로 당당하게 버티면서 사법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거다, 이렇게 보고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저는 불가능하다. 제가 한번 방송했기 때문에 결론만 네 가지를 다시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이제 탄핵 사유가 전혀 없어서 100% 기각이 됩니다. 헌재가 아무리 편향돼도 이거는 사유가 없어요. 옛날에 전화배처로 재판을 빨리 한 거 있잖아. 재판 빨리 한 게 탄핵 사유는 아니잖아요. 신속한 재판은 필요하고, 그때 이제 유무죄가 정해지기 전에 재판 선고기를 잡고 대법관들 의사를 물어보니까 10대2로 유죄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제 사유가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덕수하고 정상명 전 총장, 그 다음에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라고 자기들 우기는 김충식 씨, 4명을 만난 거는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요. 따라서 두 가지 탄핵 사유가 전혀 없다. 그러면 100% 기각될 걸 추진했다가
역풍만 분다는 거죠. 첫째 이유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못하는 게요. 바로 사법부의 그 반격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극한 대립으로 가면 이재명 재판도 재개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무죄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 판사들을 자극하면요. 현재 그 우리법연구의 판사는 15% 정도입니다. 좌파. 나머지 80에서 85는 전부 이재명 민주당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법원은 카드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나 이재명의 재판 재개 이런 이제 그 반격 카드가 있으니까 극한 충돌은 민주당도 그 부담스럽죠. 우리 그 한덕수나 행정부 탄핵은 반격 카드가 없지만 사법부는 아직 이재명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중요한 게 그 바로 국민 여론입니다. 지금 모든 아마 신문들 그때 보니까 한글대 신문 빼고 경향신문까지도요. 모든 신문에서 조희대 탄핵 너무 사법부 흔드는 거 아니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이요. 조희대 탄핵하면요. 거의 아마 부정 여론이 80% 육박할 겁니다. 이거는 이게 버틸 수 있을까요? 여론 악화를 특히 선거 앞두고 불가능하다고 국민 여론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이게 세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으로 그 탄핵이 되면요.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직무가 정지되면요. 대법원장이 전화배치 대법원의 전화배치 그게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직무가 정지되면요. 뭐 6개월이든 뭐든 우리 그 가장 중요한 재판들 대법원의 전화배치 재판이 올 수도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소송 관계자들이나 사법이 마비돼 가는 거예요. 판사들 인사도 올 수도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대법원장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되면 법원행정처장이 대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정당성이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재판이 정지되면 마비되고 그럼 소송 관계자들이 분노하고 국민 여론이 안 좋고 그다음에 반격 카드로 이재명 재판 재개 또는 윤석열 무죄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유가 전혀 없으니까 아무리 헌재 가도 100% 기각되고 국회에서도 의결할 방법이 없다. 사유가 있어야 국회 의결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의결할 겁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고 저는 뭐 음포만 놓다가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깁니다. 지금이라도 그 대법원요. 지금이라도 그 목숨 걸고 싸우세요. 이번에 확실하게 인사해서 이재명 재판부 5개 판사 다 교체하더라도 확실하게 그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겠다는 사람 지원받아서 인사를 하면 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지기한 판사 포함해서 대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내란을 무죄다. 이러면 이게 이재명 정권이 휘청하면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내란 프레임이 무너지면 이재명 정권도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그 사법부도 목숨 걸고 싸우면요. 국민들이 뒤에서 지켜줍니다. 국민들이. 하여튼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조희대 찍어내기 아까 제가 3가지 이유 말씀드렸고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 국민과 사법부가 손잡고 단호하게 맞서서 사법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 이야기도 했잖아요. 세종대왕은 법을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왕권 강화를 위해서 법을 악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재명이는 자기 살라고 자기 군한 독재하려고 법을 지 맘대로 악용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그 사법부와 국민이 하나가 돼서 혼혈일체가 돼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